네,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 시대의 생활 모습으로 옳은 것은, 자 보시면 돌을 깨뜨려서 만들었대요. 그리고 처음으로 이 시대에 썼고 사냥하거나 이런저런 거 용도로 썼대요. 주먹도끼, 찌개, 당연히 이 시기는 그죠, 구석기죠. 자, 구석기에 맞는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철제 농기구로 농사를 지었다. 이거 철기 이후겠네요. 그죠? 토기, 식량, 이거는 최소한 신석기 이후 돼야 되겠죠. 그러면 주로 동굴이나 막집, 이게 바로 구석기의 생활이죠. 거푸집을 활용해서 청동기, 당연히 청동기겠죠. 정답은 그렇죠. 3번입니다. 3번. 자, 2번 넘어갈게요. 청동기 문화가 배경이고 평양성 하면 안 되는 8가지 법, 그리고 한 무제 공격으로 망했습니다. 어디죠? 그렇죠. 고조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고조선 답 한번 찾아보세요. 그렇죠. 4번. 쉽네요. 자, 3번 갈게요. 정사함이 있었으면 정사암, 암이니까 이거는 이제 바위란 뜻이죠. 바위, 돌. 그리고 정사를 논하는, 정치를 논하는, 정치에 대해서 일을 하는 바위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나라는 그죠? 이 나라는 바로 백제겠죠. 백제 정사함 회의, 뭐 고구려 제가 회의, 신라의 화랑, 뭐 이런 거 다 화백회의 아시죠? 자 보시면 답은 그죠? 1번이죠. 22 담로하면 백제의 누구? 그죠? 무령왕의 업적이었죠. 무령왕 할 때 자주 나오는 이야기죠. 국학을 설립하였다. 역시 아주 자주 나오네요. 신라의 누구? 그렇죠. 신문왕. 신문왕의 업적 아주 중요하게 배웠죠. 진대법 정말 자주 나옵니다. 고구려의 그렇죠. 고국 천왕 이세기에 이 당시에 제상이 누구였습니까? 을파소죠. 이세기. 골품제 역시 신라 이야기였습니다. 답은 1번. 자, 4번. 가왕은 누구냐? 남진 정책, 남쪽으로 진출한다. 남쪽으로 내려왔네요. 그리고 한강 유역을 차지하는 과정에서 계로왕과 도림스님 이야기가 있었대요. 그러면 일단 한강 유역 진출했고 남진 정책을 했다 하면은 이 사람은 그렇죠. 고구려의 누구를 얘기하나요? 그렇죠. 고구려의 장수왕을 이야기하겠네요. 고구려의 장수왕의 이야기면 답은 당연히 장수왕을 찾아야겠네요. 1번 태학을 설립했다. 고구려의 그 유명한 누구죠? 그죠? 소수림 왕이죠. 그리고 우상국을 정벌했다. 신라의 그죠? 이사부 장군 나오는 지증왕이죠. 지증왕. 왜 일본에 칠지도를 보냈다. 이거는 백제의 누구라고 얘기하죠? 그죠? 근초고왕 4세기 근초고왕이 보냈다. 광개토 대왕 릉 비를 건립했으니까 광개토 대왕의 업적을 기리기 위한 아들의 작품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바로 비석은 고구려의 장수왕의 일이죠. 답은 4번이겠네요. 그죠? 그러면 한번 볼까요? 여기에서 도림스님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 장수왕인가 봐요. 장수왕하고 손을 잡아서 쉽게 말하면 백제에 가서 스파이 노릇을 한 거죠. 근데 손에 보니까 이 흰색 돌, 검은색 돌 무슨 게 생각이 나나요? 이게 바로 바둑을 상징합니다. 바둑. 그러니까 여러분 초등학교 때 사실 배웠겠죠? 바둑 이야기. 이 도림 스님이 이제 고구려에서 파견을 받은 백제로 갔어요. 이제 백제로 가서 스파이 노릇을 하는데 백제 계로왕과 백제 사람들이 바둑을 좋아하더라. 그래서 바둑으로 친분을 쌓고 마음을 얻죠. 그리고 나서는 계로왕한테 도림스님이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성벽도 좀 더 고치고 쌓고 궁궐도 화려하게 하고 선조들의 무덤도 더 멋지게 바꾸고 막 이런 식으로 꼬드기죠. 그래서 계로왕이 돈을 펑펑 쓰고 인기도 떨어지고 이런 상황에서 고구려가 밀고 내려와서 고구려가 승리를 했다. 그래서 이제 도림 스님이 스파이였다. 그 얘기였습니다. 초등학교 때 배웠어요. 그죠? 자, 일단 넘어갈게요. 자, 가 나라의 문화유산으로 옳지 않은 것은 찰나나 철 나왔습니다. 철 나왔고 이 지역 보니까 바로 나오죠. 어느 나라를 말하죠? 그죠? 가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가야. 네, 문제를 잘 보시면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해놨잖아요. 그래서 옳지 않은 거 볼까요? 자, 1번은 금관 맞고요. 말 머리 가리개 맞고 기마 인형 뿔짠 이것도 맞고 금동 대향론 너무나 유명한 어느 나라 거죠? 그죠? 백제의 유물이죠. 백제니까 2번 답. 자, 다음 해당하는 인물 볼까요? 고구려 부흥군이래요. 그러니까 고구려가 망하고 고구려를 다시 세우려고 하는 부흥을 위한 군대를 얘기하네요. 고현무 장군
그리고 여기서 나와야 할 사람들 안승 또 있네요. 누구죠? 그죠? 건모잠이죠. 네, 너무 쉬운 문제였어요. 7번 가볼게요. 7번 보시면 백제 무왕이 창간한 미륵사터에 나와 있다. 이거 교과서에 그대로 나와 있죠. 이게 처음에는 훼손됐다가 지금은 이제 복구가 되어 있죠. 복구된 모습 공부한 적이 있고. 자, 이걸 보시면 미륵사에서 나온 이 탑 자체가 이전에 나무를 소재로 했던 목탑의 양식을 그대로 따라 했었다고 했죠. 답은 1번입니다. 2번도 자주 나오죠. 벽돌 모양으로 벽돌이 아닌데 돌을 벽돌 모양으로 깎아서 벽돌처럼 썼던 거. 신라의 누구? 그죠? 선덕여왕의 분황사탑이었죠. 앞에 사자에 있었던 거. 그죠? 원나라, 중국 원나라의 영향을 받아 대리석으로 제작된 거. 고려 말에 이제 나왔던 건데 지금 용산 가시면 국립중앙박물관에 가장 좋은 자리 들어가면 바로 있는 로비 자리에 있는 그 뭐죠? 그죠? 경천사지 10층 석탑입니다. 경천사지 10층 석탑. 우리나라 최초의 대리석 탑이에요. 그리고 4번 보시면 안에서 내부에서 무구정광 대다란이경이 발견이 됐다. 다란이라는 건 주문이라고 공부했었죠. 무구정광 대다란이경. 이게 조그맣지만 굉장히 길게 해서 두루마리처럼 말려 있었다고 했죠. 무슨 탑에서 나왔다 했습니까? 석가탑이죠. 석가탑이 도굴을 시도당했죠. 근데 그 과정에서 탑을 해체했다. 다시 정리할 때 발견이 됐다. 답은 몇 번인가요? 1번이죠. 8번 갈게요. 다음 해당한 인물 너무 쉽네요. 완도 청해진 답은? 그렇죠. 장보고 너무 쉬운 문제였죠. 자, 그럼 9번 한번 가볼까요? 다음 밑줄근 국가 궁에 나왔습니다. 궁에 당연히 후고구려 이야기 하겠네요. 근데 궁에는 나라 이름 바꾸죠. 마진, 태봉 막 이렇게 바꾸죠. 자, 그리고 현재는 철원이라는 힌트가 또 있네요. 비무장지대이고 답은 뭘까요? 일단 1번 볼게요. 독서 상품관 당연히 신라 원성왕 때죠. 신라. 지방의 12목 당연히 고려 이야기하겠죠. 그죠? 고려. 12목을 설치했던 성종. 그죠? 최승로의 이야기. 그리고 3번 보시면 정치 기구로 광평성을 두었다. 이게 바로 궁예가 했던 걸 그대로 고려 태조 왕건이 이어받아서 계속해서 광평성을 두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답이 되겠네요. 답이 3번이에요. 국경 지역에 천리장성 쌓는 거는 자주 나오죠. 고구려의 경우에는 연개소문을 이야기할 것이고 고려의 경우에는 거란을 막으려고 했었던 거. 그죠? 두 가지 경우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10번 갈게요. 10번 문제도 굉장히 쉽네요. 보시면 온돌, 치미, 이거는 처마, 미, 끝이라는 소리거든요. 치미, 그리고 고구려의 영향을 받았대요. 해동성국이래요. 어느 나라죠? 그렇죠. 발해죠. 자, 발해에 대한 문제 한번 볼게요. 발해. 상수리 제도를 실시했다. 이거는 그죠? 신라죠. 신라. 이게 인지를 잡아놓는 거잖아요. 근데 나중에 고려에도 이게 연결이 되죠. 고려에서는 뭐라고 부릅니까? 그죠? 이거는 기인 제도라고 부르죠. 고려에서는 기인 제도라고 부른다. 전국에 구주 오소경을 두었다. 이거 당연히 신라죠. 그죠? 신문왕 할 때 배웠습니다. 제가 회의, 가들이 다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었죠. 어느 나라? 그죠? 고구려의 회의였습니다. 귀족들의 모임. 독자적인 연호, 그 해의 이름을 사용했다. 이난 대응이라는 연호를 썼다. 발해가 바로 4번이죠. 이난의 경우에는 무왕의 연호였어요. 무왕. 강력했다. 이렇게 나가서 전쟁을 했던 사람. 대흥의 경우에는 중국이랑 잘 지냈던 문왕의 연호입니다. 그리고 자주 나온 연호 중에 하나가 해동성국을 이뤘다고 우리가 평가하는 선왕 때 건흥이라는 연호도 교과서에서 나와요. 네, 사실은 발해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연호를 썼습니다. 어떤 왕에 따라서는 두 가지를 쓰기도 하고 두 개를 이제 바꿔서 쓰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연호를 썼다는 거는 발해 왕들은 다 공통적인 사항이에요. 11번 볼게요. 자, 11번 보시면 자, 왼편에 있는 왕은 신라의 신문왕이네요. 그죠? 신문왕이 한 거. 관리들에게 관료전, 너네는 관료니까 고생했어 라고 주는 관료전을 주고 기존에 줬던 이것을 폐지했대요. 뭘 폐지했다 했죠? 그죠? 노급을 폐지했었죠. 노급의 경우에는 노동력까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가서 쓸 수가 있는 굉장히 나름의 큰 권력이었는데 그걸 뺏어버렸죠.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노비안건법 당연히 고려 광종이네요. 그죠? 노비안건법, 쌍기건의
나는 뭘까요? 후주에 나왔 이 사람 후주 사람이죠. 후주 쌍계건이 뭐 그죠? 과거제죠. 너무 쉽네요. 자, 1번. 답은 1번입니다. 정방은 최씨 정권에서 했던 거 그죠? 소격서 당연히 아실 것 같아요. 그 도교 행사했던 거 그죠? 나중에 조광조가 없애버리려고 했던 거죠. 금 난정권 난전을 금하는 권리 시전 상인에게 줬던 조선의 권리였죠. 과거제 할 것이고 전시과는 전지와 시지 그래서 땅에 대한 수조권을 관리에게 지급했던 거 고려시대의 제도였죠. 그죠? 직전법은 조선의 세조가 이전에 전현직 관료에게 지급됐던 것을 이제 뺏어서 현직 관료에게만 수조권을 주었던 것이죠. 그죠? 호포제는 포를 걷는 기준이 호다. 즉 포를 걷는 기준이 한자로 보면 호예요. 호인데 이 호는 요즘으로 따지면 집입니다. 집. 그러니까 가구 하나당. 즉 양반에게서도 포를 걷기 위해서 군포를 걷기 위해서 양반도 세금 군포 내라. 양반도 군포 내 이거였죠. 그러니까 이거는 호포제는 흥선대원군 때 일입니다. 이거 아직 안 배웠죠. 3학년 가야 배웁니다. 답은 1번. 다음 12번 보시면 랩하고 있네요. 누가 보나. 자, 거란의 침입을 막아냈대요. 외교 담판. 고구려의 옛땅 거란 아니야. 노노. 우리는 고려는 고구려의 후계자이다. 어쩌고저쩌고. 여진이 가로막 누굽니까 이 사람. 그죠? 서희죠. 서희가 랩을 아주 잘하고 있네요. 서희 하면 강동. 그렇지. 강동 육주. 답은 2번이죠. 사군 육지는 당연히 조선의 누구? 그죠? 세종대왕 때의 업적이죠. 최윤덕, 김종서 이런 사람들. 동북 구성 너무 쉽죠. 고려의 누구? 윤관이죠. 윤관. 쌍성총관부 당연히 고려의 그죠? 공민왕을 이야기하고 있네요. 넘어갈게요. 13번입니다. 묘청이 반란